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고려해봐야 하는 사과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패턴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여러 서비스에 걸친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계 패턴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단계의 작업을 순서대로 하다가 중간에 하나가 실패하면 이미 한 것들을 되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왜 사과 패턴이 필요한지 분산 트랜잭션의 문제부터 살펴보고 사과 패턴의 두 가지 방식인 코레오그래피와 오케스트레이션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 보상 트랜잭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바 코드로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주의할 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패턴이 필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커밋하거나 롤백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각 서비스가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을 예로 들어볼게요. 주문을 하면 오더 서비스에서 주문을 만들고 페이먼트 서비스에서 결제하고 스톡 서비스에서 재고를 빼고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배송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결제까지는 잘 되는데 재고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이미 카드에서 돈은 빠져나가는데 물건은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제를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과 패턴이 필요합니다. 사과 패턴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큰 트랜잭션을 여러 개의 작은 로컬 트랜잭션으로 쪼갭니다. 각 서비스는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기 트랜잭션만 처리하면 됩니다.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실패하면 이전 단계들을 역순으로 취소합니다. 이 취소 작업을 보상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구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코레오그래피와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코레오그래피는 중앙 관리자 없이 각 서비스가 이벤트를 주고받는 방식이고 오케스트레이션은 중앙에서 지휘자가 각 서비스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코레오그래피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오더 서비스가 주문 생성했어 라는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페이먼트 서비스가 이걸 듣고 결제를 처리한 뒤 결제 완료했어 라는 이벤트를 또 발행합니다. 스톡 서비스가 이걸 듣고 재고를 차감하고 또 이벤트를 발행하는 시기죠. 비유를 대면 릴레이 달리기 같은 겁니다. 각 주자가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는 거죠. 코치가 없어도 각자 자기 차례에 뛰면 됩니다. 이 방식은 서비스가 3, 4개 이하로 적고 플로우가 단순할 때 잘 맞습니다. 중앙 관리자가 없으니 별도 인프라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서비스가 많아지면 이벤트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은 사과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중앙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오케스트레이터가 오더 서비스에 주문 만들어 라고 명령하고 응답을 받으면 다음으로 페이먼트 서비스에 결제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흐름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컨트롤합니다. 비유를 대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겁니다. 지휘자가 바이올린한테 여기서 연주해, 플루트한테 여기서 불어 하고 지시를 내리죠. 전체 흐름을 한 사람이 관리하니까 복잡한 곡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5개 이상이거나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할 때 이 방식이 유리합니다. 플로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디버깅도 훨씬 쉽습니다. 이제 사과 패턴의 핵심인 보상 트랜잭션을 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주문 생성, 결제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스톡 서비스에서 재고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이때 오케스트레이터는 보상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실패 지점부터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페이먼트 서비스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그 다음 오더 서비스에 주문 취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미 처리된 것들을 하나씩 되돌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상 트랜잭션 자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서비스가 다운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리트라이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자바 코드로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레이터 클래스입니다. 오더사가 오케스트레이터는 사가 스텝 리스트를 받아서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이그제큐트 메서드를 보시면 포문으로 각 스텝을 하나씩 실행하고 성공하면 completed steps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만약 중간에 사가 스텝 익셉션이 발생하면 compensate 메서드를 호출해서 보상 처리를 시작합니다. 구조가 굉장히 심플하죠? 핵심은 성공하면 기록하고 다음으로, 실패하면 되돌리기입니다. 각 스텝은 사가 스텝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이 인터페이스에는 execute와 compensate 두 개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정상 처리와 보상 처리를 한 쌍으로 정의하는 거죠. 페이먼트 스텝을 예로 보겠습니다. 이그제큐트에서는 페이먼트 서비스에 프로세스 페이먼트를 호출해서 결제를 처리하고 결과로 받은 페이먼트 아이디를 컨텍스트에 저장합니다. 컴펜세이트에서는 그 페이먼트 아이디로 캔슬 페이먼트를 호출해서 결제를 취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더 스텝, 스톡 스텝, 딜리버리 스텝을 각각 만들면 됩니다. 매 스텝마다 하는 일과 되돌리는 일을 쌍으로 정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상 처리 로직을 보겠습니다. 컴펜세이트 메서드에서 completed steps를 리버스, 즉
역순으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컴펜세이트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라이 캐치로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보상 트랜잭션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패하면 로그를 남기고 리트라이 큐에 등록합니다. 나중에 별도 워커가 이 큐를 처리해서 다시 시도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보상 실패 대비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첫째, 리트라이 큐를 활용합니다. 둘째, 멱등성을 보장합니다. 같은 보상 요청을 여러 번 보내도 결과가 같아야 합니다. 셋째, 데드레터 큐를 둬서 리트라이도 계속 실패하면 사람이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사가 상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가 스테이트 엔티티를 보시면 사가 아이디, 현재 스텝, 상태, 완료된 스텝 목록, 생성 시간과 수정 시간을 저장합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오케스트레이터가 결제까지 성공하고 재고 차감을 요청하려는 순간에 서버가 죽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상태를 저장해두지 않으면 재시작했을 때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죠. 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면 재시작 후에 결제까지 끝났고 재고 차감부터 이어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가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가 패턴을 적용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멱등성 보장입니다. 네트워크 문제로 같은 요청이 두 번 갈 수 있거든요. 사가 아이디와 스텝 아이디를 조합한 유니크 키로 중복 체크를 해야 합니다. 결제를 두 번 하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타임아웃 설정입니다. 각 스텝에 반드시 타임아웃을 걸어야 합니다. 스톡 서비스가 응답을 안 하면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타임아웃이 나면 실패로 간주하고 보상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모니터링입니다. 사가 상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컴펜세이팅이나 페일드 상태인 사가가 있으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멘틱 락입니다. 사가가 진행 중인 동안 해당 리소스에 처리 중이라는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주문이 진행 중인데 같은 재고를 다른 주문이 건드리면 문제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두 방식을 비교하고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레오그래피는 중앙 관리자 없이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해서 결합도가 낮습니다. 서비스가 3, 4개 이하일 때 좋습니다. 대신 서비스가 많아지면 이벤트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중앙 오케스트레이터가 모든 걸 관리해서 가시성이 높고 디버깅이 쉽습니다. 서비스가 5개 이상이거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때 추천합니다. 실무 적용 팁으로 3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보상 트랜잭션 설계를 먼저 하세요. 정상 플로우보다 실패 시나리오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멱등성, 리트라이, 상태 저장은 항상 세트로 적용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운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처음부터 직접 만들기보다 스프링 스테이트 머신이나 액션 프레임워크 같은 검증된 라이브러리 활용을 검토해보세요. 오늘의 사가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